台湾한반도 양안관계 및 시사평론.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台湾한반도 양안관계 및 시사평론. 오늘은 지난 목요일 3월 27일 열린 현대 일본 연구학회 성립 15주년 경축대회와 관련 좌담회에 대해서 취재 내용을 토대로 진행을 합니다. 격변의 시대,台湾-일본 관계 경제무역 방면을 주제로 합니다. 중화민국 당대 즉 현대 일본 연구학회는 3월 27일 오전 성립 15주년 기념 경축 행사와 더불어서 목전에台湾-일본 관계 추세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좌담회는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서 제1세션은 학회 왕홍런 현임 이사장의 사회와 기업의 시각을 주제로台湾전기차연맹 정신총 부이사장의 기조연설에 이어서 토론인으로는 초대 이사장 림비자오 현 국립정치대학교 국제사무대학장, 2대 이사장 링원청 현 국립중산대학교 중국 및 아태지역 연구소 특임교수, 3대 이사장 고유ren 현 국립중산대학교 중국 및 아태지역 연구소 교수 겸 소장 등 역대 이사장들이 참여해 학회 이사장들이 15년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들의 노력과 성과를 쏟아냈습니다. 좌담회의 제2세션은台湾-일본 정치경제 교류 현황 및 미래 발전을 주제로 학회의 상임감사 양준치 국립가오슝대학교 정치법률학과 교수 겸 학과장의 사회와 다이신 파이낸셜 홀딩 수석경제학자 겸 최고 지속가능성 책임자 리젠유,台湾유수로폼 리엔리 법률사무소 특임고문 다시로 토시아키, 학회 부회장 허스센 부른대학교 일본 어문학과 특임교수, 학회 이사 판시핑 국립타이완사범대학교 동아시아학과 교수 등이 토론인으로 참석했습니다. 학회 2대 이사장 링원정 교수는台湾의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 일본은 우리와의 경제무역 관계를 말할 때 예전에는 기러기 편대 이론에 따라서 일본이 투자와 기술을 제공해 타이완을 생산 기지로 삼았었는데 지금은 쌍방향의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단계로 진입해 양국은 안전 방면에 운명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도 날로 긴밀해지고 있다며 양국 간의 경제협력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제3대 회장을 역임한 국립중산대학교 중국 아태지역 연구소 고유ren 소장은 행사 후에 가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각 국가의 국제관계, 지역 연구, 정치학 방면의 학계는 미국 유학 박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타이완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일본 유학 박사가 아닌 사람이 회장을 맡으며 구미 유학 박사들의 학술 배경을 빌려 학회로 하여금 주류 학계와 순조로이 연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이 또한 학회, 학술 지위에 유리한 영향을 발휘할 것이라며 일본 유학 박사는 아니지만 오히려 학회에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견해를 공유했습니다. 현임 회장 왕홍ren 교수는 행사 후에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금후 학회의 주요 방향은 3가지라며 对，我想说以后我们学会会有3个主要方向。第一个是还是继续我们跟研究单位跟学术方面的合作。 첫째는 앞으로도 계속 연구기관과의 학술 협력을 추진하고 둘째는 정부 부문 정책 방면에서 학회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면서 타이완과 일본 간의 경제무역 정책 방면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 나가고 싶으며 셋째는 기업과의 협력인데 기업은 정부보다 좀 더 앞서가는 면이 있어서 일본에 대한 투자의 경우 오늘 정신총 이사장님이 전기차 방면에 대해서 발표하셨듯이 녹색에너지,
인공지능, 전기차 등 부문에서 학회는 어느 정도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현대 일본 연구학회에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绿能啊、AI 啊、电动车这个部分，那我觉得学会也可以扮演一个角色。 타이신 파이낸셜 홀딩 수석 경제학자 리준위는 타이완과 일본의 산업 등 각 분야의 교류 관계는 우리 금융업의 반응만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其实台湾跟日本的这个产业或各方面的交流关系呢，其实大家就看我们金融业的反应，就大家就知道。 즉 금융업이 지금 어느 나라에 가서 해외 지점이나 영업 사무소를 설립하는지로 우리 산업이나 기타 방면의 글로벌 포석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경축대회에는 학회 주요 성원들의 좌담회 토론 외에도 금융계 출신으로 재정장관을 역임한 현 중화민국 국제경제협력협회 이사장 류지청, 외교부 타이완-일본 관계협회 부사무총장 린요회, 일본 타이완교류협회 타이페이 사무소 대표 카타야마 가츠유키, 공동 주최 측인 RTI 사장 장루이창 등이 개막식 축사를 진행했습니다. 국제경제협력협회 이사장 류지청은 협회는 외교부가 추진하는 총체 경제 외교에 적극 협조하며 일본과 미국 등 맹우들의 대타이완 지지를 결합하고 민주주의 세계와의 연결을 심화시켜 타이완 기업의 글로벌 포석과 투자 및 마케팅을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외교부 타이완-일본관계협회 부사무총장 린요회는 축사에서 정세 변화와 도전에 직면한 이때 유사한 이념을 가진 타이완과 일본은 반도체, 에너지, 인공지능, 무인기 등 핵심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며 과학기술과 에너지 방면에서의 양국 협력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일본 타이완 교류협회 타이페이 사무소 대표 카타야마 가스유키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동아시아 정책은 반드시 신중하게 평가를 해야 할 것이며 이 중에 일본과 타이완은 안보와 경제 영역 방면에서 공통의 과제에 직면해 있기에 양국 관계 현황은 더 주밀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양국이 안정과 번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에 관심 깊고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바지해 주기를 희망했습니다. 지난 3월 22일 도쿄에서 한중일 동북아 3국의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타이완에서도 이에 주목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과 일본은 민주주의 체제로 우리와는 이념적으로 가까운데 국제 현실로 인하여서 중화민국 타이완이 한국이나 일본과 외교 관심사를 직접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3국이 무엇을 중점 과제로 또 무엇을 핵심 이익으로 두었는지 엿볼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타이완 중앙통신사 상하이 특파원의 3월 23일자 보도에서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의 중일 관계 학자의 말을 인용해 중일 관계 개선은 상징적인 의미가 실질적인 것보다 크며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개선점은 쌍방에 해로울 건 없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정치 안정과 관련해서 중국과 일본은 아직 이를 테이블에 올리지는 않았고 상호 간의 모순도 해소되지 않았는데 사실 정치 안정 관계야말로 양국 관계를 좌우하는 주요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타이완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바라볼 때 정식 국교는 없어도 경제무역이나 문화 그리고 일본 국회의원을 비롯한 인적 교류 방면에서 매우 긴밀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한중 외교와 관련해서 타이완 중앙통신사 베이징 특파원의 3월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중공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 왕이는 3월 21일 도쿄에서 한국 외교장관 조태열과 회견한 자리에서 한국 국내 정세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든 중국 측은 중한 선린 우호를 견지할 것이며 자유무역협정 제2단계 담판을 가속 추진해 조속한 합의를 달성하기를 희망했습니다.
필자는 사실 왕이가 중국 항일전쟁 승리 80주년과 한국 광복 80주년을 묶어서 언급한 데에 신경이 쓰였는데 중한 양국은 가까운 이웃으로 자주 왕래하며 더 가까워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어쩌면 외교적 언사일 수도 있으나 여전히 신경이 쓰입니다. 중국이 한국이나 일본과 가까워질수록台湾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3월 31일 대화남 한반도 양안관계 및 시사평론 취재 보도의 백점입니다. 감사합니다.